내가 얘기하다 보니 그러네. 걔네들은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자사고 전사고 가도 돼요. 그거 가지고 걱정 안 해도 돼. 이걸 또 고지고대로 믿고 뭐 깊은 탐구를 하기 위해서 몇백만 원의 사교육을 들여가지고 뭔가 생기부에 심화된 탐구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하지 마. 예, 그런 거 한다고 대학에서 뽑아주는 게 아니에요. 자, 봅시다. 어느 정도 내신을 받아야 인서울이 가능한가? 일반고, 자사고, 이런 학교들을 봅시다. 인서울이 되는 게 보통은 이제 인서울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대, 서울권 여대 정도거나 거기보다 조금 위에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한 2.5등급에서 한 2.8등급 사이가 학종으로 가요.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게 한 2.3등급 정도로 올라갈 거다. 요 정도 안에 들어야 된다. 이제 중3 학부모님들은 요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인서울을 하려면. 근데 제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어요. 이 기준이 맞을지 아니면 폐기될지는 나중에 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절이라고 썼는데 이건 이제 절대평가. 저 ABCD예요. ABCD가 4.8 정도. 그러니까 A가 쫙 있고 B가 몇 개 정도 있는 정도, 이 정도고, 그 다음에 전이라고 쓴 건 전공 과목의 절대평가예요. 그러니까 A를 5등급이라고, 5점이라고 치고, 5점이라고 쳤을 때, 그럴 때는 가급적이면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 내가 등급 그러니까 절대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는 걸 선택하라고. 그래서 5를 받으면 아마도 인서울 하는 데는 이 정도 내신 등급이나 이 정도의 내용이면 아마 갈 수 있을 거다. 전사 특목고 같은 경우는 그죠, 4점대 중반 정도까지는 인서울을 하죠. 예, 인서울을 하는데 한 3.5 정도까지 등급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절대평가에서 한 4.5 AB 이 정도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전공과 관련된 것도 한 4.5 정도, 한 4과목 중에서 4.5인데 이건 제가 좀 유하게 평가를 했어요. 유하게 평가를 한 건 학교의 정책에 따라 달라요. 이거 다 A 주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 정도의 기준들을 새로 기준을 잡아서 제가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되니까, 그러지 않으면 사실 온갖 가지 얘기가 다 있어. 내가 보니까 뭐 올 1등급 하지 않으면 인서울 못합니다.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없으니까 이 정도의 가이드라인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학년별 전략은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1학년 때는 내신 올인하고요. 그런데 최상위는 전과목에 당연히 올인해서 얘네들이야말로 올 1등급 받으려고 노력해야 돼. 그죠? 근데 뭐 점수가 좀 잘 안 나왔어. 그러면 국영수만이라도 좀 챙겨라. 그러면 내신도 좋아지고 나중에 수능 공부할 때도 도움되고 여러 가지로 좋다. 나는 내신 포기다 라고 하지 말고 1학년 때는 어쨌든 내신이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국영수를 끌고 가고 잘 나오면 전과목 해라. 2학년 때는 내신 플러스 좀 전공에 올인해라. 전공 과목들을 좀 적극적으로 선택을 해서, 그래서 비교과도 좀 두툼하게 좀 챙기고, 그리고 절대평가 점수도 좀 높게 받고, 이렇게 가는 전략이 좋고요. 3학년 때는 당연히 이제 내신과 수능, 왜냐면 최저도 있기 때문에 내신과 수능에 올인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얘기가 되게 많은데, 보니까 2028 어느 학교를 가야 유리하냐라고 하는데, 내가 이거를 2개를 찍었어요. 유튜브를. 근데 내가 오늘 또 얘기할게. 뭐냐면 어느 고등학교를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뭐라고 적었나 봐요. 표준 편차가 낮은 학교 학생을 선발하기도 했지만 뽑다 보니 표준 편차가 낮은 학교 학생을 선발한 것도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예비고1 어머니들은 좀 이해가 안 될 텐데,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거야. 성균관대에서 표준 편차를 보고 표준 편차, 이 학교가 표준 편차니까 이 학교를 뽑아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성균관대 학종 얘기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얘는 민사고애네, 뽑아야겠네 하고 뽑았어. 혹은 얘는 한화고애네, 뽑아야겠어 하고 뽑았어. 근데 표준 편차가 낮은 거야. 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표준 편차에 대한 얘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뭐 표준 편차가 무용론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표준 편차가 중요하다라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대학에서도 표준 편차를 크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표준 편차가 낮은 학교들이 대우를 받더라 예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표준 편차가 이제 사라지잖아. 그러면 이제 일반고랑 똑같아지겠지.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표준 편차가 아니라 대학에서는 표준 편차가 낮은 고등학교를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학력 수준이 우수한 학교를 뽑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사라졌다고 완전히 휙 바뀌어가지고 우리 학교도 전사고가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가 유리하고 어디가 불리한 게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거는 좀 있을 것 같아요. 특목고 같은 경우에요. 특목고는 특목고 커리큘럼에 해당되는 학과를 진학하지 않으면 유리할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과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과고는 뭐 의대 빼고는 다 갈 수 있으니까. 물론 뭐 의대를 가는 학생들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다 갈 수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외고 국제고 학생들한테는 조금 문제가 되죠. 자유롭게 못 간다는 거예요. 아까 이거 여기 있나? 내가 여기다 적어놨잖아. 아까 특목고. 뭐냐면 니네는 68학점 이상을 외고 과목을 해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려면 실제로는 어문, 국제, 정외 계열이 아니면 유리할 게 별로 없어진다. 선택 과목의 폭이 좀 줄어들었다. 옛날에도 상경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다 불리하기는 했어요. 불리하긴 했는데 이제 상경도 약간 불리해질 거다. 상경을 빵빵하게 채우는 게 일반고에 비해서 조금 불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아주 조금 정도 불리할 정도다. 상경도. 왜 그러느냐? 연대 경영학과 활동우수 외고 국제고 상위권 애들 뽑아줘요. 외고 국제고 상위권 애들 뽑아줘요. 아마 표준 편차 없어지고 상경 비교과 안 좋아도 뽑아줘.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한다면 그렇게 크게 불리한 게 없다. 원래 애매한 자사고와 일반고 상위권은 원래 정시였어. 얘네들은 원래 정시였어요. 그냥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걔네들이 내가 내신도 안 좋은데 보니까 선배들 다 정시로 갔는데 수시는 쓸데없고 그러다가 넣었는데 운이 좋아서 붙었네? 뭐 이러는 경우가 몇몇 있어서 그래도 자사고 특목고 대접을 해주는구나. 자사고 이런 학교들 일반고 상위권 대접을 해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텐데 있기는 있어요. 약간은 있기는 있죠. 있기는 있지만 지금도 사실은 매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런 학교들은. 그런 걸 생각해보면 크게 유불리에서는 벗어나지 않았다는데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할 게 있어요. 요거는 바로 다음에서 이야기를 할 텐데 얘네가 살짝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요거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이것도 얘기가 되게 많네요. 이제는 전사고 가면 안 된다. 지방전사고 가면 안 된다. 이 얘기도 제가 보니까 떠도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 지방전사고 갔다가는 이제 의대 못 간다. 사실 이제 지방전사고 가는 게 의대 가려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6년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이 6년제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디를 얘기해야 되나 민사고 얘기하자. 그래, 민사고에 내가 갔는데 그러면 얘가 민사고 강원도에 있으니까 지역인재로 갈 수 있잖아. 그런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냐 하면 중학교 때부터 살았어야 돼. 강원도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민사고에 왔어도 강원도 지역인재로 못 가게 됐다. 그러니까 안 좋아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입시 전문가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입시 설명회에도 보니까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떠돌고 있는데 지역인재 이전을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림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불리해졌어. 그러니까 뭐냐면 일반고 학생들 더 불리해졌어. 뭐냐면 한림대 같은 경우 그냥 민사고 뽑으려고 해. 예전에도 지역인재 많지 않았을 때도. 그럼 민사고 가서 물어봐. 민사고 가서 물어봐. 옛날에는 그럼 우리 학교 한림대에서 한 명도 안 뽑았나요? 아니야. 뽑아줬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얘네가 지역인재에 해당되는 애들은 지역인재로 가는 거고 아니면 얘네가 일반 학종을 갉아먹을 거예요. 그리고 얘들 뽑아줄 거라고. 아까 내가 앞에서 얘기했잖아. 이 학교를 뽑아주려고 하는 거지 무슨 이 학교에 무슨 뭐가 있어서 표준 편차가 어쩌고저쩌고 이게 아니야. 그냥 대학은 맹목적으로 뽑는 거야. 학력 수준이 높은 학교를 뽑으려고 하는 거야. 그런 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결국은 크게 불리함은 없다. 그냥 학종으로 갈 거다. 일반고 학생들이 오히려 더 안 좋겠네. 지방에 있는 의대 중에서 학종 성격이 강한 학교들 같은 경우는 내가 얘기하다 보니 그러네. 걔네들은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자사고 전사고 가도 돼요. 그거 가지고 걱정 안 해도 돼. 자, 이거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건데 입시를 잘하는 학교가 유리하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의 상위권 고등학교, 자사고 이런 학교들이 조금 2028년도에 유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학년 때부터 상위권 학생에게 유리한 과목으로 축소 압박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력 수준이 조금 높은 일반고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내가 내신만 보고 가겠다라고 해서 내신을 잘 받는 고등학교를 가는 거 괜찮을 수도 있어. 괜찮을 수도 있는데 어정쩡하게 내가 잘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학력 수준이 좀 높은 학교를 가게 되면 이 학교에서는 몰아주기를 할 거예요. 아까 왜 이걸 지금 이해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예요. 뭐냐면 몰아주기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학생 수가 많아야 1등급이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입시를 잘하는 학교일수록 애들의 자율성보다는 야 그래 이거 웬만하면 이거 선택해서 우리 1등급 많이 만들자 라고 해서 그런 편제들로 될 가능성이 꽤 높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자꾸만 편제표 보고 가라라는 건 작년까지고 올해까지는 그 편제표가 아니라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입시의 성격들 그리고 입시를 얼마나 잘하나 이런 걸 보는 수밖에 없어요. 편제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애들이 그 편제표에서 어떻게 몰표로 선택하느냐가 이제는 더 달라졌어. 그러니까 너무 막 계속 뭐 편제표 안 나와서 어떡하나 뭐 이런 거 고민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 일반고에 가서 중구난방 편제로 불리함을 겪을 수는 있는데 하지만 정말로 내신을 잘 받으면 가장 유리하기는 하다. 이건 뭐 뻔한 이야기를 적었어요. 내가 그 학교 가서 1등 할 거다 라고 하면 내신 잘 받는 학교 가는 게 제일 유리하던가. 예나 지금이나. 그렇잖아. 거기 가서 교과로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학교에 내가 진짜 내신 최상위로 받을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냥 그러러 가면 된다. 그냥 학력 수준이 낮아도 내신 잘 받을 수 있는 학교를 가면 된다. 이게 그냥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가서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니까 이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애가 어느 학교를 가는 게 좋을까? 그리고 가서 얘가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런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 집에서 너무 거리가 먼데 애가 게으른 학생이면 거기 보내지 마. 그게 더 중요해. 내가 보기엔 그게 무슨 이 학교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 애 맨날 지각해가지고 지각 많아가지고 걔 학종으로 못 갈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자, 이것도 중요한 얘기일 수 있어요. 이제부터 제가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더 남은 것들 어쩌면 이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뭐가 더 남았겠어요? 제가 이제 확정된 걸 다 정리를 했지만 남은 게 있죠. 그게 뭐냐 하면 모든 그림이 이렇게 나와. 교육부가 확정을 했는데 이 옆에 대학과 사교육이 있어요. 애가 지금 도망가는 거 봐. 얼마나 불쌍하지. 이 세 개의 괴물 때문에. 이 괴물 때문에 뭔가 좀 더 달라지는 게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해 가이드라인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입시에는 진짜 내가 이거는 진짜 중3 학생들도 그냥 들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설명하려고. 지금 이게 되게 어렵긴 해요. 그냥 자체적으로 매우 어려워요. 매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여기다 뭐라 그러냐면 좋은 놈, 이상한 놈, 나쁜 놈 이렇게 적어놨어요. 입시에는 이 세 가지 괴물이 있어요. 좋은 놈이 교육부인데 문제는 좋기는 한데 힘세고 좀 무식해. 이거 봐요. 그러니까 소비자를 생각 안 해. 2025년도에 다 때려붙잖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하여튼 또 이상한 놈이 있어요. 얘는 교육부 눈치를 되게 많이 봐요. 그러면서 또 우수한 학생들을 뽑으려고 뭐 뒤쪽으로는 좀 이런 양면성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맨날 서울대 입시 요강 봐봐. 뭐라고 나오는지 아니? 우리는 매년 도전하는 학생을 원한다 라고 해요. 서울대는 도전하는 학교가 아니에요. 원래 잘하는 애가 가는 학교야. 도전해서 안 돼. 근데 약간 이런 이중적인 것들이 매우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문이과 같은 경우도 그죠.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실제로 얘가 이 힘센 놈이 무식해가지고 그냥 무식한 것도 아닌데 좋은 의도지. 어쨌든 문이과 구분 없애자라고 한 게 놀라지 마세요. 20년 전에 그 정책이 지금 나와서 지금 문이과가 없어진 상태예요. 진짜 없다니까. 지금 없는데 여전히 대학에서 문이과를 구분해서 뽑아. 그러니까 사탐론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야. 이상한 놈이죠. 사교육은 나쁜 놈이에요. 내가 사교육에 있으면서도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자영업자잖아. 돈밖에 안 버는 놈들이 어쩔 수 없어. 돈밖에 안 봐요. 자, 이놈들이 어떻게 하느냐인데 일단은 제가 얘를 얘기했으니까 이상한 놈이 앞으로 어떻게 얘기할지를 봅시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다소 불리하더라도 자신의 전공을 위하여 도전하는 학생들을 선발할 것입니다. 내가 100% 장담한다. 이 얘기 꼭 나올 거야. 신문에. 매 대학교의 입학처장들이 모든 처장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반만 믿자. 일단 그런 애들이 있을 거야. 내신 진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애들이 있을 거야. 또 내신 진짜 좋은데도 떨어지는 애들이 있을 거야. 그거 보고 이제 난리가 날 거야. 신문에서도 나오고 뭐 커뮤니티도 나오고 카페에도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뭐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할 거예요. 뭐 결국은 야 이렇게 바뀌었네. 정말 불안하네. 내가 보기엔 그런 게 불안을 조장하는 거야. 10명 중에서 8명은 여전히 내신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믿지 말고 그냥 내신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내가 그렇게 뭔가 도전하는 걸 못했다. 나는 새가슴이라 등급 잘 나오지 못하는 거 못해. 그래가지고 내신만 잘 챙겼다. 그럼 교과로 가면 되잖아. 그것도 안 된다. 내신 안 돼. 정시로 가면 되잖아. 거기다가 그래 난 학종으로도 그래도 가고 싶어. 그러면 자유전공 가면 되잖아. 자유전공 가면 되지롱 이렇게 적어놨어요 내가. 그래 자유전공으로 가면 되잖아. 수가자 그래서 수가 잘하라는 거야. 수학과학 잘해가지고 자전으로 가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믿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이런 얘기도 반드시 할 거예요. 전공과 관련된 깊은 탐구를 하는 학생을 선발할 것이다.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인데 이걸 또 고지고대로 믿고 뭐 깊은 탐구를 하기 위해서 몇백만 원의 사교육을 들여가지고 뭔가 생기부에 심화된 탐구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한다고 대학에서 뽑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 깊은 탐구는 깊은 탐구를 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면 돼요. 그리고 그거 열심히 하면 돼. 그래가지고 그거 학종에 잘 넣으면 돼요. 그거 세특에다 잘 넣으면 돼.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 내신 과목 잘 선택을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마찬가지야 이것도. 자전으로 가면 되지롱. 자전으로 가면 되지롱. 만약 그런 거 못했다. 자전으로 넓게 했다. 자전으로 가면 되지롱. 교과로 가면 되지롱. 정시로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자꾸만 이런 데 휩쓸리지 않았으면 앞으로 계속 이런 얘기들이 대학에서 나올 거예요. 뭔가. 그러면 이제 나쁜 놈이 활개를 치게 돼요. 내가 사교육의 괴수다.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비교과 비중이 올라가서 생기부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대학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생기부 컨설팅도 받고 생기부도 많이 바꾸고 뭔가 우왕좌왕하는 학부모님들한테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할 텐데 야 내신부터 챙겨라. 그 다음에 비교과다. 그리고 과목 선택을 아까 얘기했죠. 과목 선택을 잘하면 돼요. 과목 선택 잘해서 그걸 하면 그게 전공 적합성이고 계열 적합성이야. 그러니까 한 3개, 4개 정도의 과목들을 그 전공에 맞게 내가 좀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데 그것도 전공에 맞게 선택하는 것보다는 내 내신에 맞게 이게 오히려 더 정답. 입시적 측면으로. 그래서 뭐라고? 내신은 빛과 같고 비교과는 거북이와 같다. 다시 복습한 거예요. 자, 수능이 자격고시화될 거다. 이런 얘기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런 걸 생각했어요. 왜냐면 애들이 해야 될 과목들의 양은 똑같아졌는데 거기다가 더 문과 학생들은 더 불리해졌는데 더 낯선 걸 막 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이제 수능은 별로 안 중요하다 자격고시가 될 거다라고 했나 봤더니 서울대학교에서 확정하는 아니에요. 2028 입시에서 우리는 등급만 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진짜 물어보고 싶어. 진짜 왜? 도대체 왜? 하지 마. 진짜 제발 부탁인데 학생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금 있는 대로 해요. 왜냐면 아니면 좀 더 이따가 하든지 2025년도 학생들을 좀 쳐다봐봐. 끔찍하잖아요. 그죠? 지금 다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사교육에서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상한 놈이 이상한 짓만 안 하면 좋겠어. 저는. 그러면 이렇게 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면접 등의 비중이 올라갈 것이다. 야, 면접은 1단계 통과하는 애들이 보는 게 면접이야. 내신부터 해. 내신이 높아야 1단계도 통과하지. 최저가 높아져서 내신 비중이 낮아질 것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통 상위권 대학의 교과 최저가 3합7 정도 되고 그리고 논술이 3합6 정도 돼요. 그죠? 조금 높다 그러면 한 3합6 정도 돼요. 뭐 교과나 학종에서도 3합6. 그러니까 뭐 고대 같은 경우 4합8이면 3합6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뭐 이러니까 일반적으로 3합6에서 3합7 정도 되는데 이게 3합4에서 3합5로 왔어. 그러면 이게 수능 비중이 높아진 거니 낮아진 거니? 난 모르겠어. 이걸 높아진다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 왜냐하면 내신의 비중이 달라졌네. 1등급이 10%인데. 그래서 이것도 너무 그렇게 막 신경 쓰지 말고 고3 돼서 고2 겨울방학 때 수능 공부해라. 그러니까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너무 이런 부분들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성장은 멈추지만 영원히 멈추지 않는 성장이 있다. 여러분들 나이가 20이 넘으면 육체적 성장은 거의 끝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가 40이 넘으면서 이제 뇌는 더 이상 빠릿빠릿해지지 않아요. 꽤 많은 부분들의 성장들이 그 나이대에 따라서 멈추는 순간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참 우울하죠. 저도 이제 웬만한 건 다 멈춘 것 같아요. 이제 참 우울한 시기들인데 그런데 영원히 멈추지 않는 게 있어요. 영원히 성장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힘든 상황, 고통 상황에서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것들을 이겨내게 되면 내 삶이 성장을 해요.
내 의식도 성장하고 내가 삶에 대한 태도도 성장해요. 계속 성장해요. 2028 입시는 모든 게 흔들려요. 나무를 보세요. 나무는 사실은 언제나 안 흔들리고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작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려요. 그리고 조금만 따뜻해져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요. 조금만 추워도 잎새를 떨어뜨리고 앙상한 가지로 남아있어요. 언제든 변해요. 그늘이 있으면 그늘에 맞게 변하고, 그리고 태양이 있으면 태양이 맞게 변하고, 방향도 달라지고 항상 변해요. 하지만 언제나 그 자리에 있죠. 여러분들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흔들리는 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 안 흔들릴 수는 없어요. 흔들립시다. 우리 어쩔 수 없어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왔다 갔다 이리 귀 기울이고 저리 귀 기울이고 이러다가 망하지 말고 굳은 심지로 나무처럼 잘 서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고등학교 생활도 아마 성공적인 고등학교 생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